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요 영상을 제가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도 인사도 드릴 겸 오늘 영상을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바닥 매매에 대한 매매법, 이 스킬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이 양봉의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하죠, 그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매수를 한다든지. 근데 이 매매는 어떻게 보면 시장과 시장에서 흔히 널려 있는 그런 어떤 돌파 매매라든지 그런 매매와는 다르게 어떤 특정 구간, 바닥을 찍었을 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특정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또 빠르게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매매의 장점 자체는 저 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밑에서 죽게 되면은 그 장점이 위에 사람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올릴 때 어때요? 쉽게 올라가죠. 왜?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목을 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어떤 종목 자체를 제가 예시로 조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것들은 장기 이평선입니다. 오늘은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어떤 수렴과 발산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수렴이 있고요. 그리고 추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평선 같은 경우는 165 그리고 240 색깔별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01선. 요 세 가지 선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린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65일선이 지금 뭐 HB 솔루션이라든지 혹은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다 그림이 똑같아요. 일단 보시면 165일선이 이런 식으로 어때요? 상방으로 틀고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아래에 또 241선이 이런 식으로 또 상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165일선과 241선 사이를 401선이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패턴은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그냥 단순하게 165, 400, 240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종목 자체가 이런 이평선들 자체를 상방으로 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라든지 어떤 혹은 기준봉이 터졌는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내용을 편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메모장에다가 글을 조금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 이평선을 상방으로 틀어주는 어떤 기준봉의 유무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잡을 만한 종목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 괜찮은 종목이 어떤 건지를 그 부분도 일단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기준봉, 이렇게 1,000억 이상 터진 어떤 거래 대금이 터진 장대 양봉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165일선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죠. 자, 요렇게까지는 보면 어떻게 보면 후행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떤 구간에서 잡으면 좋을지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메모장에 좀 적어 드릴게요. 165일선 상방, 그리고 검색식 같은 경우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선, 그리고 241선 상방.
400일선은 상방이 아니어도 되고 어느 정도 수평이어도 됩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이고 잡는 구간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5일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 이 모여있는 수렴 구간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터지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움직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밑에서 작업을 치는 거는 이 장기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의 움직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잡는다고 한다면 이 165일선 부근에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야,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아니냐. 이 차트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HB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가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장대 양봉이 터지고 165일선을 상방으로 틀어주고 그리고 이런 구간 아래에서 165일선 구간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면 165일선, 400일선, 241선 요 사이 구간 요 사이 구간이 완전 어떻게 보면 매집을 할 만한 구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야, 요거는 어차피 여기 이렇게 돼갖고 올라온 거는 결과론적이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딱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동진 세미캠을 가지고 왔어요. 동진 세미캠이고 요 종목은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라고 되어 있죠. 제가 방금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조금 기본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일단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빠졌죠. 자, 일단 여기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래대금 터진 기준봉이 나왔고 주가는 움직였지만 그리고 내려왔지만 지금 165일선은 상방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400일선이 이제 끼었다는 거 그리고 241선이 여기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상방으로 틀어주는 기준봉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165일선 상방, 400일선 수평, 241선 상방 나왔죠? 자, 잡는 구간 165일선 지금 부근이죠. 장기 이평선 모여있죠? 수렴하고 있죠? 자, 일단 차트적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적인 부분에서 자, 이 종목이 7월 31일부터 주가가 빠졌는데 악재가 있었냐? 악재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나빠졌냐? 아닙니다. 자, 실적이 2020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다가 이번 연도 컨센서스 자체는 조금 작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10%도 안 깎인 상태예요. 그죠? 갑작스럽게 적자 전환을 한 거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회사 자체는 기본적인 재무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플러스 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높습니다. 맞죠? 회사 자체는 일단 좋다. 그죠? BPS 자체도 이 회사를 당장에 어떤 상패를 시키더라도 15,000원은 받아. 근데 기술주잖아. 34,000원. 그죠? 그래서 PBR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뭔가 악재가 있어서 빠졌냐? 아니야. 그냥 장기 이평선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그냥 주가가 빠지고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빠지게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지금 단기간에 반도체가 잘 나갈 때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이 나온 구간이고 지금 구간은 누가 봐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21선보다 지금 주가가 아래에 있다라는 건데 한 번 올라올 때 21선 그냥 한 방에 올라오고
60일선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올라오고.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자, 이런 165일선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간에 단시간 한 20% 정도까지는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예를 들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165일선 구간 닿아주고, 그죠? 이런 구간에서 결과론적으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주가 자체가 올라와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동진 세미캠뿐만 아니라 뭐 지금 솔브레인 같은 애들도 같은 영역에 속합니다. 맞죠? 165일선, 400선, 241선. 단기간에 조정이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미는 종목은 동진 세미캠인데,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참 신기하게도 그래요. 자, 최근에 수급을 보면 요 단기간에 한 3, 4, 5거래일 동안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죠. 맞죠? 요 구간에서 비슷하게 매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도 어느 정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챙겨보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내가 직장인이고 좀 안정적으로 나는 종목을 좀 차근차근 모아가고 싶다. 어떤 급등주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괜찮은 수익 그리고 괜찮은 종목을 통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또 어떤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한 어떤 주봉이라든지 월봉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설명을 좀 보탠다고 한다면 이런 165일선, 165일선은 주봉상에 주봉이 5일에 한 개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33일선이 될 거고요. 주봉상. 그리고 241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으로 따졌을 때 월봉이 이제 20일이죠, 하루에. 그죠? 20일이 포함이 돼야지 한 개의 월봉이 나오니까 이제 12. 맞죠? 월봉으로 따졌을 때 월봉으로. 그리고 400은 뭐예요? 월봉으로 따졌을 때 20.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월봉이고 월봉으로 따졌을 때 어떤 12일선과 20일선을 또 어떤 수렴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주는 이런 구간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앞으로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뭐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은 아무래도 이런 기준봉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어떤 그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빠졌을 때 어떤 악재가 있는지도 분명히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장기평 상방으로 틀어주는 기준봉.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165, 400, 240. 그리고 잡는 구간은 165일선 부근에서부터 잡는다. 이런 구간에서 그냥 뭐 하루에 한 2, 3%씩 모아가 버리는 거지. 10%, 15% 이렇게 쌓여버리겠죠. 혹은 뭐 5%씩 모아가도 될 거고.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을 찾는 검색식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평선 배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배열 자체는 21선이 일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65일선, 그 다음에 400일선, 241선. 이런 식으로 이평 배열을 정해두고요. 그 다음에 165일선이 상방이어야 된다고 했죠. 상방. 241선도 상방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것들. 2회 이상 165, 240이 상방. 그리고 165와 240의 주가 이평 배열 자체가 99.5%와 106%. 예, 이런 식으로 정해둔다면 지금 실시간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섹터라든지 어떤 이 기업 자체의 어떤 재무적인 구조를 보고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온 이 종목들 중에서 동진 세미캠,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투하시고요.
조만간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